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유엔 해양총회 한국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전재수가 이거 하러 갔었는데 이거 확정시켜 놓고 와서 장관직을 던졌거든요. 이왕 우리는 엮는 걸 잘하니까 콜라보로 한번 이 뉴스와 그 뉴스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8년 6월 유엔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개최를 담은 결의안이 찬성 169표 대 반대 2표로 채택이 됐는데 반대 2표 누구냐? 예, 일본 놈입니까? 일본 놈들이겠죠. 네. 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칠레는 우리 본 행사 개최에 앞서서 2027년에 사정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양총회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데요. 3년마다 열립니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국 앞바다와 칠레 앞바다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바다 사이에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칠레와 한국 사이에 사이를 직진으로 연결하면 그었을 때 있는 나라는 일본?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결국은 주 재료가 해양 생태계 보호랑 오염 방지잖아요. 일본 저격한 거 아니야, 이거? 일본 저격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양 심층수가 해류의 방향 따라가서 미국 연안 돌아가지고 칠레 돌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다시 북상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반대했습니다. 뭐야, 얘들은.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둘이 짝짝꿍 하는 거지. 아니, 둘이서 뭐 하려고 그랬나 보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도 유치를 하려고 했다는 아르헨티나 하려고 거지. 그랬나 보네. 그런 모양이지. 둘이 페어였어, 둘이 페어. 아무튼 중요한 건 나머지는 다 찬성인데 네. 둘이만. 한국에서 칠레로 이어지는 뭐 화산대도 이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 해양 흐름에 있어가지고 주요 오염원이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탄 또 여기에 대한 학술 연구 실제로 칠레 쪽에 이른 남미 쪽으로 이르는 과정 중에 실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조사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일본이 지금 무해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 이 핵폐수 투기에 대한 일종의 단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뜬금없이 통일교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아유 당당하게 와서 밝히겠습니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사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정부에서도 이제 사의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난 민주당 인사를 다 믿지 않는다. 통일교는 어떤 형태로든 로비를 했을 거고 이런 얘기나 이런 증언들이 법정에서 윤영호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서 거짓 증언이나 없는 사실로 갖고 이걸 던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통일교의 의혹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던졌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관계된 사람들 또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하라. 라고 해서 이미 경찰의 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자료를 받아가서 이미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5명의 인물이 전재수를 포함한 5명의 여야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좀 볼까요? 네. 자, 이 5명이 일단 우리 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루돼 있고요. 전재수 장관 연루돼 있고요. 자, 그리고 저쪽 임종성도 우리 쪽인가요? 우리 쪽이에요. 전직 의원이죠. 네. 그리고 저쪽은 나경원, 김규환. 김규환은 누구야? 김규환은 또 저쪽에 옛날 그 산자부 장관 했었던 그쪽 사람입니다. 여기 비례대표도 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5명을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명을 특정하는 시기가 최근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근데 좀 아니, 웃긴 근데 거 이게 윤영호가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2018년을 얘기하다가 2022년을 언급하기도 했대요. 이게 2022년에 이 사람들하고 접촉했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꺼내놓질 못하고 2018년 얘기를 하다가 이 이름들을 부른 거야. 근데 일부는 2022년도에 접촉을 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전재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재수는 자기가 해저터널 반대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자기한테 로비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이 현재 조사한 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예? 먼저 특검이 이 관련된 증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재수는 뭐 지금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재수는 통일교에서 직접적으로 그 강연도 했었고 그리고 통일부 내부 문건 안에 통일교 내부 문건 안에 우리랑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 기록이 뭐냐면 2018년 9월에 작성된 기록인데요. 전재수 의원이 부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총재에게 보고한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복돈이라고 했더니 받아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어디를 갔을 때 또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대가 없이 뭐 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선의로 가갖고 연예인처럼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내부적으로 그에 합당한 대가가 교환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전재수 경우에는 금품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부 문건에. 근데 내부 문건에 그렇게 있을 뿐이지 전재수가 돈을 받았다는 건 또 없으니까. 통일교가 거짓말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돈 문제를 갖고. 아니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은 문재인도 주고 노무현도 주고 이재명도 줬다라고 그냥 내부 문건에 쓰면 그 모든 게 해결이 나나? 얘네들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어머니 돈이잖아. 그래서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적인 유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배교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데보다 훨씬 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돈 지급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있는 거예요.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 전재수라고 하는 정치인은 사실은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 정도 자료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 문건을 저쪽에 넘겼다고 하면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 통일교 그쪽도 뭐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쪽 저쪽 종교단체 많이 찾아가는 중에 통일교 가가지고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일교 측에서 보고할 때 부풀려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영호라고 하는 사람 스타일이 건진 이용해갖고 김건희 엮는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즉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중간 다리를 하나 반드시 엮어요. 그러니까 전재수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전재수를 소개시켜준 전재수 측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났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전재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고 시계 2개 하고 금품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전재수 그 의원한테 안 갔을 수 사람한테 있잖아요. 안 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으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에 대한 선물을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안 받고 돌려줬다. 내지는 나는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증빙을 해줘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윤영호 진술 중에 뭐 안 맞는 게 있는데 이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거 민주당 측에 이게 중에 하나가 진술 자체가 되게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때 받아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간접적이고 되게 불확실해요. 시점도 4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특검이 수사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윤영호가 통일교 로비 현안이 뭐냐?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재수는 당시에 SNS에다가 이 터널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니까. 그리고 전재수가 있는 쪽이 뭐 해운대 쪽도 아니에요. 가려면은- 부산에 있는 데서 해운대 쪽도 아니라고, 뭐 바다 쪽도 아니야.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의원들 중에 뭐 그때 한 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전재수한테 전재수가, 해서 뭘 할 게 이득이 있나? 있나? 솔직히? 지금 그 통일교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왜냐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깝죽거리기 시작한 거는 박정희 때부터 했어요. 박정희 때 왔었고, 전두환 때도 왔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때도 왔었고, 이명박 때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사업 제안들을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는,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일 간의 해저 케이블. 케이블을 놨고, 실제적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다 투자를 해서 태양광이나 뭐 이런 그 자연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거를 송전 케이블로 해갖고 인천 쪽으로 끌고 와서 쓰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린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법안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권은 왔다 갔다 뒤집히고 왔었지만, 통일교는 아시안 하이웨이부터 시작해서 해저 터널, 방금 얘기한 해저 케이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전부 다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단체인 겁니다. 그건 맞죠. 로비를 하기는 네. 하는데 지금 권성동 때처럼 아주 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장관직 던지고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그래, 내 장관직에 있으면은 사실 이 정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부담되니까. 그리고 부담 줄 수도 있으니까 난 너무 억울해. 근데 억울해서 장관 자리 계속 유지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억울하니까 제대로 밝힐 거야. 딱 기다려. 이러면서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차기 부산시장으로 전재수밖에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선거 나간다고 장관직 던지는 건 아니지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래 잘됐다. 차라리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 정리해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정리하고 통일교 문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나 부산시장 출마하겠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울고 싶은데 예. 뺨 때려줬다. 왜냐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전은 시작됐고 이미 첫 번째 사업 관련한 이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거 첫 번째 플랜은 마무리 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로 장관직 던지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를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전재수 때문에 부산 내지는 그쪽 안에서 한패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추행 때문에 우리 부산시장 날렸잖아. 근데 나는 때문에 그게 좀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언제 있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게 초선 때 한 일이라면, 물론 이 정권 때는 아니에요. 이 정권과는 관련도 없고, 초선 때 한 일이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초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걔들은 중장기적으로 키운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딴 걸 떠나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나는 그렇다니까. 진짜로. 왜 우리가 정치인 만나보면은 사실 정치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파악하기 전에 그냥 인사 일단 하잖아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전재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통일교 단체고, 그럼 부산에 통일교 신도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뭐 그래도 꽤 세력이 큽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통일교 저도 어쨌든 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그리고 했는데 통일교 측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지금 거잖아요. 법정에서 윤영호가 터트린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또 말을 안 했어. 그거 쏙 들어갔어. 왜냐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수사를 한다고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거 내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권성동 문제 터질 때 봐요. 얘네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사진 찍어놓고 돈 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록들 되게 꼼꼼하게 남겨놓고 그거 딱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전재수와 관련해가지고도 나는 그렇게 꼼꼼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근데 아무튼 안 나왔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어. 나는 이거를 딛고 만약에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되는 좋은 시나리오 하나. 그 다음에, 뭔가 했는데 진짜 걸려가지고 해서 하는, 전재수 망하고, 민주당 망하고, 막 이런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 둘 중에 근데- 하나야. 근데 어. 뭐가 됐든지 간에 의혹 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빨리 조기에 종결을 둘 중에 시켜야죠. 하나라고 해도 이 정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통일교 문제, 물타고 하려면 국민의힘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김건희한테까지 국정농단을 했지. 국정농단을 하려고 그렇죠. 했던 놈들이야. 캄보디아에 세금을 털어 넣었으니까 그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 김건희한테 일어난 거, 김건희와 통일교, 국짐, 그 윤석열 정권에 일어난 국가적인 국정농단 같은 일이라면 이건 개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 돼. 야, 증거 까. 증거 나오면 우리 그때 얘기할게.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야, 그때 얘기할 테니까 일단 증거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부안해동하지 않겠다. 개인 일이니까 어. 날라가면 전재수 혼자 날라가는 거야. 아니, 뭐, 불법 자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 받으면 돼. 근데 이거 다 안 밝혀진다? 그러면 윤영호 통일교 쪽에서 작업한 거지. 그러면 왜 작업한 거냐? 국짐이 해라고 해서 작업한 거야, 결국에. 왜 이제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윤영호가 적극적으로 전재수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느냐고 하면 전재수도 정치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하고 접속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역시도 정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고요. 어떤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종교로 국교가 없고 어떠한 종교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 전문에 실려 있어요. 20조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하고 종교 단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해산될 수 있는 요지가 더 크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뭐 어차피 권성동 때문에라도 해산은 되겠지만 얘네들은 어머니 참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한학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통일교의 근본을 허무는 한국 안에 있어서의 근본을 허무는 짓거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동영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10분간 차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은 2021년이라고 하거든요. 만나서 그 통일교 무슨 궁에 가가지고 10분간 차담을 했대요. 밑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소개한 사람이랑 윤영호랑 같이 통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얘기를 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정동영 장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2021년이면 정동영이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고 오히려 민주당도 아닐 때야. 민생당일 때야. 민생당.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당 있다가 뭐 거기서 맞아요. 쪼개나오고 해서 쫓겨나는. 민생당 있었거든요. 거기 그냥 있을 때고 낙선한 상태, 2020년 선거에 낙선한 상태로 1년 지났을 때가 2021년인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나경원이나 권성동 같은 애들은 사실상의 그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정치자금법 내지 뇌물죄, 뭔가 정치자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환한 뇌물죄까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실무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정동영이나 또는 전재수에게 주어진 기부금은 정상적인 기부금 내지는 선물이라고 하면 범주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거리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 아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민생당 문제예요. 이건 민주당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치면.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쩔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 개인 문제라니까.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제 저쪽에 엮여져 있는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는 쩔이가 맞거든. 비슷한 시기였다고 치면.
아니, 나경원은 육성이 나왔잖아요. 윤석열하고 연결시켜 주려는 육성. 그러면 정권하고 관계 있는 거지. 윤석열 정권이랑 나경원이랑 통일교가 관계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통일교의 실무자 차원에서는 여야 양쪽에다 전부 다 빨대를 꽂은 거예요. 양다리를 꽂은 거예요. 원래 언제 정치가 뒤집힐지 모르니까. 원래 로비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만 안 합니다. 예. 근데 원래 중요한 한쪽으로. 건 이러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제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건수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실무로 진행했던 쪽들은 전부 다 저쪽 애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 개인이 걸려 있는 거고 저쪽은 국진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당이 걸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강하게 패면 팰수록 당 훨씬 더 더하기, 우리 쪽에 유리합니다. 당 더하기 정권, 국정농단의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의 통일교가 들어가 있는 거고, 민주당 쪽은 개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학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고 윤영호가 다 만나갖고 정치인 만나서 돈 주라 그래서 제가 돈도 주고 후원도 하고 다 했어요라고 말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학자를 뭔가 중재에서 꺼내가지고 뭐 보석이나 이런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일 수는 있으나 결국 이 전략을 계속 쓰는 순간 국진당하고 통일교는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정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윤영호가 4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4년 구형은 좀 애매하긴 해. 5년, 한 10년은 때렸어야 되는데, 4년 구형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솜방망이 같은 느낌이 있긴 굉장히 있는데, 솜방망이죠. 네. 네.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앞으로 더 해나가고, 추가 여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자금법 2년, 청탁금지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년 해서 4년인데 결국에는 윤영호가 권성동하고 김건희한테 금품을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요걸로 이제 4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선고 예정일이 내년 1월 28일인데 이날은 김건희 선고 날하고 똑같거든요. 같은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펙타클하겠네요. 근데 일단 뭐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근데 윤영호 윤영호는 측- 그렇게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나는 교단과 무관한 사적 동기는 없다. 그렇지. 라고 통일교를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유죄가 나오는 순간 통일교와 국진당의 유착고리는 한 방에 해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